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자 이국희 교수입니다. 오늘은 행복한 사람은 창조적 아이디어가 증가한다. 행복할 때 기회가 창출되는 이유,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린아이들과 함께 놀이동산에 가면요, 아이와 어른의 행동에 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곤 합니다. 아이들은 재밌고 즐거운 놀이기구를 정말 하나라도 더 타기 위해서 막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요.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하나의 놀이기구를 타고 내려오자마자 그 놀이기구가 끝나기 무섭게 다음 것을 타려고 이동하려고 막 뛰어다니죠. 근데 어른들은 달라요. 어른들은 세워라, 내워라요. 어른들은 슬슬 걸어 다닙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막 이렇게 소리치는 부모들도 있어요. 소리치는 어른들도 있어요. 야, 뛰어다니지 마! 다쳐! 넘어져! 막 이렇게. 하지만 아이들은 뭐 그 얘기가 들리지 않죠. 계속 막 뛰어다니면서 하나라도 더 즐거운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서만 노력합니다. 물론 어른들도요, 놀이기구를 전혀 안 타는 건 아니에요. 어른들도 놀이기구를 탑니다. 또 어릴 적에는 나도 저런 적이 있었지, 나도 저렇게 재미있게 놀던 시절이 있었지, 나도 저 놀이기구를 좋아했었지, 이런 어떤 추억을 떠올리면서 몇 개 골라서 타긴 해요. 근데 이제 대부분 거기서 끝이죠. 그 정도야. 진짜 재밌어서 탄다기보다는 추억을 한번 되새기기 위해서, 그 추억이 즐거운 거죠, 사실. 그 추억이 즐거우니까 몇 개 이제 골라서 탈 뿐이지, 놀이동산 자체가 너무 좋아가지고 안달이 난다거나, 와, 오늘 이것도 여기 오고 나서 다음에 또 언제 올까 몰라가지고 막 이렇게 막 애타는 마음에 하나라도 더 타려고 막 분주하게 뛰어다니거나 그러는 어른은 잘 없습니다. 여기저기 분주하게 뛰어다니고 싶은 마음은 어른에게는 이제 좀 사라진 것 같아요. 없어요. 근데 이러한 놀이동산에 온 어린아이, 아이의 행동, 그 다음에 이제 어른의 차이가 꼭 이 행동에서만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특히 부모, 그 다음에 어린아이가 같이 이제 놀이공원에 있을 때 부모의 행동과 어린아이의 이 행동 차이가 꼭 이 놀이동산에서만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놀이기구를 타는 것에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가만 살펴보면은 표정에서도 차이가 날 때가 많아요. 어린아이들은 이 뛰어다니면서도 지친 기색이 없어요. 표정 자체가 너무 행복합니다. 정말 뛸 듯이 기쁘다라는 게 얼굴에 써 있어요. 날아갈 것 같다, 흥미진진하다라고 표현될 수 있는 그런 눈망울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와 같이 온 어른, 특히 이제 부모들은요, 약간 표정이 미묘해요. 미묘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좋다고 해야 될지 싫다고 해야 될지, 아이들에게 나는 지금 뭔가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걸 마치 들킬까봐 조마조마하는 것 같은 그런 표정이에요. 솜사탕을 사달라고 하는 아이의 말을 들어주면 이렇게 내가 돈을 더 써야 되는데 뭐 이렇게 고민하는 표정이랄까. 안 사줄 수는 없는데 고민이 되는 거죠. 놀이동산에서는 또 뭐 하나 사는 게 다 이렇게 비싸다 보니까. 또 기념품을 사달라는 아이의 말을 들어주면은 내가 돈을 또 써야 되나, 지금도 벌써 지출이 만만치가 않은데, 이런 표정. 또 자꾸 놀이기구를 타는 것이 많아질수록 이 집에 갈 때 차가 막힐 게 이제 계속 걱정되는 거예요. 늦을수록 차가 이제 많이 막힐 텐데, 이 놀이동산에서 웬만큼 탔으면 빨리 나가야, 차 덜 막힐 때 나가야 집에 좀 수월하게 갈 텐데, 이런 생각을 벌써 하는 거죠. 또 내일 이제 출근해야 되는데, 이렇게 놀면은 너무 피곤할 텐데 어쩌지? 라는 어떤 표정. 그러니까 미묘해지는 거예요. 아이들 앞에서 그 표정을 또 들키면은 아이가 또 실망할 것 같고, 또 그렇다니 그것만 신경 쓰자니 또 내일 출근은 걱정되고, 돈 많이 쓰는 게 걱정되고, 또 아이가 이제 저녁까지 먹고 들어가자고 막 하면서, 우리 저녁까지 먹고 들어가요, 여기서 먹고 들어가요, 이렇게 하면은 어쩌지? 라고 하는 또 생각,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미묘한 감정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어른들은요, 보면 약간 이제 소극적이에요. 이것까지만 하고 가자! 이런 말이 정말 여기까지 올라와 있죠. 이 턱까지 차 올라와 있어요. 곧 나올 것 같아요. 이제 그만하고 가자. 아이들이 행복한 그 순간에, 그래서 부모들은 늘 이렇게 걱정하고 근심하고 약간 이제 우울하고 불행해진 상태에 있는 거죠. 멀리 갈 것도 없이 사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런 고민을 한 적이 많아요. 아이들과 함께 놀이동산에 가가지고 이런 고민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다행인 것은 저만 그런 부모인 것은 아니라는 걸 이제 알게 됐죠. 그래서 이처럼 살다 보면요,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게 많아서 어린아이들처럼 정말 빨리빨리 움직이고 다 해보고 싶을 때가 있는가 하면은, 어른들처럼, 놀이동산에 있는 어른들과 부모들처럼 뭔가 소극적이 되고 별로 하고 싶은 게 없어서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많이 하고 싶을 때의 마음 상태를 들여다보면요. 정말 놀이공원에서의 어린이들의 마음일 때가 많아요. 정말 행복하죠. 뛸 듯이 기쁜 마음 상태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정말 이 하던 것도 내려놓고 싶고 다 하기 싫어질 때, 귀찮아질 때, 그 마음 상태를 보면은 불행할 때가 많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놀이동산에 있는 어른들의 마음이죠. 그리고 과학적인 연구의 결과도 이런 어린아이의 마음일 때, 즉 놀이동산에 있는 어린아이처럼 정말 뛸 듯이 기쁜 마음일 때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증가하고, 놀이동산에서의 부모의 마음, 어른의 마음처럼 약간 미묘한 감정일 때, 약간 부울할 때, 우울할 때, 걱정, 근심 많을 때는 하고 싶은 일이 없어진다. 이런 어떤 가설을 과학적 연구 결과도 지지하는 게 있습니다. 자, 행복과학자 바바라 프레드릭슨과 크리스틴 브래니건의 연구인데요. 이 사람들은요, 실험 참가자들을 모아서 마음을 즐겁고 행복하게 해주는 비디오를 보여주거나 반대로 불행하게 만드는 비디오를 보여준 다음에 위시리스트를 작성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 목록이죠. 위시리스트. 최대한 많이 쓰라고 이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자, 결과는 어땠을까요? 행복해지는 영상을 본 사람들과 불행해지는 영상을 본 사람들의 위시리스트 개수 차이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 개수 차이가 어땠을까요? 자, 예상하셨을 수 있지만 행복해지는 영상을 본, 그럼 말 그대로 행복한 사람들이죠. 행복한 사람들은요, 평균적으로 14개의 위시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사람들, 불행해지는 영상을 본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약 9개의 위시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에 그쳤어요. 오우, 양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네요. 5개나 차이가 나요. 행복한 사람들은요, 하고 싶은 일이 많았는데 불행한 사람들은 하고 싶은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자, 이 결과가 시사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해지면요,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것이 많아요. 실제로 도전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도전하죠. 그리고 그런 시도를 통해서 기회를 창출해 나갈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줘요. 근데 어떤 사람이 불행해지면요, 일단 하고 싶은 것 자체가 줄어들죠. 그리고 실제로 안 해요. 하던 것도 중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계속했다면 그게 나한테 어떤 행운이 되고 기회가 되고 더 좋은 일들로 계속 확장되어 나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기회 자체가 상실되는 경우가 많죠.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이것저것 시도해보는 사람은요, 시행착오를 통해서 또 배우고 또 그 가운데서 성장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더 나은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도 하고 기회를 얻게 되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우고 성장하고 더 나은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길도 열리고 기회도 열리니까 또 행복해지고, 행복해진 마음으로 또 이것저것 더 많이 시도해보고 더 배우고 더 성장하고, 이런 어떤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어 가요. 근데 불행한 사람은 하고 싶은 것이 많이 없어지죠. 하던 것도 중단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패와 포기로 끝나버리고 더 이상 기회도 만들어지지 않고 길이 나고 있던 길도 더 이상 이제 길이 딱 끊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더 불행해지고, 그러니까 더 또 안 하게 되고 또 실패와 포기를 경험하게 되는 이런 악순환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행복이 주는 혜택이고 반대로 얘기하면 불행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일종의 피해예요. 손실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요, 그 사고와 행동의 목록을 확장시켜서 기회를 창출하는데 기여하지만 불행한 사람은 사고와 행동 목록을 축소시키고 기회 자체를 파괴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자, 이거는 바바라 프레드릭슨이 자기 논문에서 한 말을 제가 조금 번역을 한 거예요. 프레드릭슨이 이런 해석을 내놓은 겁니다. 포지티브 이모션, 긍정 정서는 브로든 시킨다, 확장시킨다. 더 스코프 오브 어텐션, 우리 주의, 우리 시야를 확장시키고 thought, action, repertoires, 사고와 행동의 목록을 확장시킨다. 근데 네거티브 이모션, 불행한 사고는 narrow, 뭔가 축소하고 줄인다. 뭐를 더 scope of attention, 어떤 시야를 줄인다는 거죠. and thought, action, repertoires, 사고와 행동 목록도 줄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는 기회를 창출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죠. 근데 기회를 스스로 제거하는 사람, 불행한 사람, 이렇게 이 영향력이 확장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상태세요? 내 사고방식과 행동이
행복의 원인이라고만 생각해왔다면은 이제 관점을 좀 바꾸실 필요가 있죠. 여러분의 행복이 여러분들의 사고방식과 행동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이죠. 그리고 행복을 관리하고 행복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 사고와 행동 목록이 확장되고 불행한 사람은 그것이 축소되는 이런 현상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인지심리학자 이국희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